모든 것을 가진 한 남자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다는 건 어쩌면 세상 모든 여인이 꿈꾸는 가장 찬란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그 남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이라면 그 사랑의 무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겠죠. 왕의 사랑, 그것은 한 여인에게 내려진 가장 눈부신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저주였을까요? 여기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지만 결국 가장 차가운 비극으로 끝맺음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평가받는 숙종과 미천한 신분으로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쳤던 여인 장옥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뼈대 있는 가문, 즉 사대부 집안이 아니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장옥정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던 인물이죠. 비록 역관이라는 전문직 집안 출신으로 남다른 교양과 지식은 갖추었지만 왕실의 여인이 되기에는 그 신분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용모는 보는 이의 넋을 잃게 할 만큼 출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진짜 무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총명함과 뛰어난 화술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젊은 군주 숙종에게 장옥정은 그야말로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정해진 규율과 틀에 박힌 궁궐 여인들과는 달리 그녀에게는 생동감 넘치는 매력과 거침없는 기지가 있었던 겁니다. 숙종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한 남자로서 순수하게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왕의 뜨거운 총에는 곧 궁궐 전체를 뒤덮는 차가운 질투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특히 당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는 장옥정의 미천한 신분과 그 뒤에 있는 정치 세력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장옥정은 왕의 마음을 어지럽혀 국정을 흔들 위험한 요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명성황후의 강력한 반대로 장옥정은 잠시 궁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기어이 그녀를 다시 왕의 곁으로 이끌었고 왕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맹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했던 사랑이 권력이라는 욕망과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비극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1688년 장옥정이 마침내 숙종의 첫 아들을 낳자 왕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숙종은 이 아이를 하루빨리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하여 자신의 사랑과 권력 기반을 모두 공고히 하고 싶어 했죠. 문제는 당시 인현왕후가 엄연히 중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궁의 아들을 서둘러 원자로 정하고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의 파격적인 결정은 조정을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정확히 갈라놓았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왕실의 법도와 질서를 강조하던 서인 세력과 장옥정을 등에 업고 새로운 권력을 잡으려던 남인 세력의 정면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의 사랑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투쟁이 불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옥정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거처에는 권력을 좇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왕의 뜻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어진 성품으로 존경받았지만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인현왕후의 처소에는 깊은 고독과 쓸쓸함만이 감돌았죠.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의 갈등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두 정치 세력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피를 토하는 듯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옥정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권력의 가장 중심의 선 야심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은 이렇게 서서히 질투와 권력욕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숙종과 장옥정 자신조차도
위험한 줄타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었습니다. 장옥정이 마침내 왕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이 아이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권력의 검이자 조정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은 이제 맹목적인 총애로 변해갔습니다. 왕의 발길은 오직 장옥정의 처소로만 향했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본래 국모였던 인현왕후의 자리는 나날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궁궐의 모든 권세가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 보였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왕의 뜻이었고 그녀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온 조정은 장옥정의 아들을 다음 보위를 이을 원자로 삼는 문제를 두고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남인 세력과 인현왕후를 지키려는 서인 세력의 대립은 극에 달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궁궐 안의 작은 파문이 이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정치투쟁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결국 숙종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마침내 장옥정을 중전의 자리에 앉힌 것이죠. 미천한 신분의 궁녀가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권력이라는 잔에 담긴 독이 너무나도 달콤했다는 점이었죠. 한때 숙종의 마음을 녹였던 그녀의 총명함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주변은 물론 왕의 마음까지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문이 휘두르는 권세는 도를 넘었고 그 오만함은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너무 거세지자 오히려 그 열기에 왕이 먼저 지쳐버린 셈입니다. 숙종의 눈에 비친 장희빈은 더 이상 연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마저 위협하는 불안한 존재, 통제 불가능한 욕망의 화신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왕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위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국모에서 다시 후궁의 자리로 추락한 장희빈의 절망은 분노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처소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장희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숙종에게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단죄해야 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무너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군주였습니다. 고뇌에 찬 숙종의 마지막 결단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약을 내렸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아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여인은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사랑이 가진 비정하고도 잔혹한 본질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꽃 같은 사랑은 이렇게 한 사발의 독약과 함께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역사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절대 권력자의 사랑은 한 개인에게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가혹한 형벌일까요?